자, SKCT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공공의 적이 된 걸까 궁금한데 특히나 수리 영역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네. 혹시 얘기해도 되나? A급 수학? 중학교 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A급 수업. 블랙 라벨, 하이 레벨, 하이 레벨. 최상위 수학, 뭐 이런 최상위 수학, 네. 그런 쉽네요, 것들의 나옴직한 문제들을 아유, 정말. 이 SK가 인적성을 처음 개발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당시에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뽑을 거야 이런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뽑으려고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아직 인적성을 풀어본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나게 긴장이 됩니다. 일단 SKCT의 특징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 우선은 이제 실행 역량이라고 해서 3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리, 마의 수리는 20문항. 그리고 언어는 일반 언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나오게 있고요. 20문항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직무를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나누어서 보는 게 20문항. 이게 1교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2교시에는 인성 40분이에요. 이게 한 300문항 전후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좀 특징이 있어요. 시계를 못 가져간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 시계가 있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감독관이 이렇게 지금 3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험장도 있다.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큰 대학을 하나 빌려서. 그래서 시계를 못 가지고 간다. 요거 생각하셔야 돼서 이제 체감으로 공부하실 때 1분 감각 그리고 3분 감각 요런 거를 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준비물이 수성 사인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안 가져가도 현장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입사지원서를 냈기 때문에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시험을 볼 수 없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하는데 네. 이거를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안녕 퇴실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사전 문진표 자꾸 미루고 하다가 시험장 도착했는데 아차 하면 순간 시험을 못 보게 되니까 사전 문진표를 꼭 작성을 해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약간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의 봉지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SK는 이름이 클린키트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뭐 손소독제도 좀 들어있고 마스크도 들어있고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이번에는 홍삼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타민도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그 병 주기 전에 이렇게 약부터 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먹고 정신 차려서 열심히 풀어봐라 이런 건 아니겠죠? 집에 갈 때 홍삼 빨면서 오늘 무슨 문제 있었나? 갈 때 주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갈 시험을 때. 볼 때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집에 갈 때 꼭 나올 때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고요. 약 주고 병 주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준비 사항부터 굉장히 깐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유형 중에서 첫 번째로 실행 영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 건가요? 실행 역량은 뭐냐면 회사에서 있다가 문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내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누가 매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나를 맨날 귓속말로 막 나를 욕한다든지 이럴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답이 있어요? 네. 예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사원 A는 선배 B와 2인 1조로 수행하는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퇴근 후에 함께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B가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다며 다음에 회의를 하자고 한다라고 했어요. 일정상 반드시 오늘 회의를 해야 된다면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A의 행동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1번 볼까요? 다른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2번, 시간이 되는 선배를 찾아 조를 바꿔달라고 한다. 3번, 선배 B가 해야 할 일까지 찾아서 스스로 한다. 4번, 선배 B에게 오늘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끝까지 설득한다. 5번, 선배 B의 시간에 맞춰 다음에 회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답과 다르게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1번이요. 1번. 1번. 다른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일단 조언을 구한다.
왜냐하면 뭔가 제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후배니까. 선배니까. 그렇죠. 아, 이건 선배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긴 그쵸. 한데 참 난감하네요. 저는 아프지 솔직히 일단 뭐 선배가 굳이 그렇게 우긴다면 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찾아서 어떻게든 끝까지 한다 이렇게 저의 했거든요. 후배가 되어주시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힘든 겁니다. 어. 네네. 그 선배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단 2인 1조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배 몸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쵸. 네. 그리고 반드시 회의는 하긴 해야 돼요. 오늘. 네. 예. 그러면서도 요 테스트를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일단 2인 1조라는 점에서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부터 아웃. 이거 아웃. 아웃.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 후배가 4번 아니구나. 어디였죠? 스스로 한다. 네. 이거 3번 네, 아웃하고. 3번 아웃. 4번은 어떨까요? 끝까지 설득한다. 이거는 안 되죠. 선배를 무시했으니까. 아프다는 네, 거예요. 그쵸. 아프다는데 서럽게. 안 돼. 이게 근데 감정적으로를 네. 떠나서 이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일단 4번도 아웃이에요. 5번도 안 돼요. 다음에 해야 그쵸. 된다니까. 오늘 꼭 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고 테스트를 봐야 되고 1번 아니면 2번으로 대부분 답을 표시를 네. 할 것 같아요. 네. 1번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2번이 더 좋을까요? 근데 이게 저는 조건을 선배 B와 2인 1조로 해야 된다를 하나의 조건으로 봤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그냥 1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저는 이제 SK에서 쭉 모든 거에서 제가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세상에 이 문제를 받아보면 저는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머리로 공부하거든요. 네. 근데 감정 이게 좀 공감이 전 되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때려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여기 조건에 가장 맞는 거는 2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테스트를 보기는 봐야 되고 네. 선배한테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를 들어서 선배한테 가서 이 선배가 회의를 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픈 상황에 회의는 할 수 그쵸.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한 일정을 시간이 되는 선배를 찾아가서 이게 두 명이 한 조로 하기 때문에 우리 거랑 오늘 회의를 해야 되는 일정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회의를 해도 되는 일정으로 바꿔달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답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모두 다 틀리지 않는 한 탈락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잘 보고 이 조건에 안 되는 것들 이게 옛날에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을 고르는 시험을 보기도 했거든요. 네. 요즘엔 이제 답을 하나를 고르기도 하는데 가장 나쁜 거를 골랐을 때는 글쎄요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설득한다 이런 거 같지 않을까요? 끝까지 설득. 왜 이렇게 귀찮게 막 이런. 그죠? 근데 저는 이것도 할 것 같아요. 어디 그래요? 월급 받으면서 어디 아파? 어렵네요, 참. 이런 네, 거. 이거 솔직히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맞아요. 머리를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가슴을 버렸어요. 마음을 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수학 문제 풀듯이 전 또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나마 요즘엔 전 정답률이 높습니다. 예. 어렵네요. 자, 그 외에 또 직무 유형 네. 문제들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직무 영역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 자기가 경영이면 뭐 M형, 생산이면 P형, 건설이면 C형, 연구 개발이면 R형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또 인성 검사. 네. 이거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문제를 좀 보면은 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지 않는다. 정답 없어요, 이거는. 같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4점 척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이 없어요, 그죠? 네, 대부분 5점으로 하지 그렇죠. 않나요? 5점, 7점 이렇게 하는데 4점 척도로 해서 예스냐 노냐 조금 더 강한 걸 가지고 있냐 이거는 이제 인성검사하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도 물어본대요. 나는
SK에 알맞은 인재상이다. 그렇다. 그렇죠. 매우 그렇다. 표시를 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이번은 이제 하이닉스를 준비를 하는 건데 SK 화학 같은 경우는 나는 불을 지르고 싶은 적이 많다. 어릴 때부터 불 지르기를 좋아했다. 이 화학회사 아시죠? 정유회사. 네. 불 딱 라이터 켜자마자 뻥 터지는 그런 회사 저 아는 분 중에 그거를 자기가 너무 불 지르기 어릴 때 진짜 좋아해서 어머나. 떨어졌대요. 세상에. 그걸 그렇게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근데 이 특징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인성검사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릴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사에 알맞게 해주시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소심해요. 소심한 사람들 다 회사 다니거든요. 근데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나는 사람들과 파티를 좋아한다. 나는 맨날 나가노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붙어도 안 좋은 게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외향적인 부서에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는 부서에 배정을 받고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죠.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 없는 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좀 일관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들일까요?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 다 얘기해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답이 어떻게 돼요? 막 물어보는데 이 유형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유형들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이제 복기를 했는데요. 네.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근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가면서 소재가 에스컬레이터고 문제는 아예 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력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 과장과 박 과장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후 걸어 올라가고 있다. 한 층을 올라가는데 김 과장은 30계단, 박 과장은 20계단 올라갔고 김 과장의 속력이 박 과장의 속력의 2배라고 한다. 만약 에스컬레이터가 멈출 경우 김 과장은 한 층 올라가는데 몇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네. 아니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 사실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이 사람들이 걸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학적으로? 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에스컬레이터는 서 있어야지. 네.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저는 에스컬레이터 다 타고 또 계단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네, 에스컬레이터 탄 후에 걸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거꾸로 내려오고요. 걸어 올라가고요. 그 사람 중간에 만나기도 해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사람하고 그 방향 움직이는 대로 올라가는 사람을 중간에 만났다. 몇 계단 올라가서 만났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력 공식 그대로 하는 게 맞나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럼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것 좀 같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문제를 네. 보면서 이제 보면 30계단 가는데 20계단을 올라간다. 한 층을 올라가는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나머지 계단은 에스컬레이터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속력이 2배래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30계단, 20계단을 올라간 계단 수를 똑같이 네. 맞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맞춰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죠. 속력이 지금 2배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올라가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박 과장이 20계단 올라갈 적에 김 과장은 40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층을 올라갈 때는 30계단이지만 네. 똑같은 시간에 이 김 과장이 40계단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올려주는 층수, 김 과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층수를 X 계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계단 수는 전체는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박
박과장이 올라갈 때는 x보다 10개 더 많이 올려주는 거죠. 자, 왼쪽에 나온 거는요, 전체 에스컬레이터 계단수를 똑같이 만들었을 때고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박과장이 가는 동안 네.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더 있어서 더 갈 수 있다면 시간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시간이 똑같이 20계단 갈 때 김 과장은 40계단, 2배로 올라가니까 40계단을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3분의 4배가 되거든요. 네. 30에서 40이 되니까 그래서 요 x는 3분의 4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려주는 계단 수가 똑같은 시간에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은 쉽게 풀리는 거고요. 그래서 x가 30, 그러면 전체 계단은 60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해도. 너무 어렵다. 방정식을 세우면 문제가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시간을 t로 두고 계단 수를 저 x로 두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참 걸려요. 엄청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나왔어요, 지금. 20문제 주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이게 1분에 이 문제는요 앞에서 또 빨리 풀고 뒤에 또 어려운 문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자료 해석을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근데 에스컬레이터 문제 항상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뭐 내용은 조금 바뀌겠지만 그걸 몇 개 풀어보면 좀 감이 오겠죠. 그럼요. 그래도?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 거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따라 내려가고 네네. 올라가고 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운동장을 도는 문제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소재만 에스컬레이터로 하니까 속도거리 문제를 네. 좀 풀어보면 아무래도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야, 역시 첫 번째 문제부터 이 기출 문제긴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려워요. 다음 문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수리 영역이죠? 네. 오늘은 제가 수리 위주로 뒤에는 이제 수리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네. 비밀번호 문제도 항상 나오죠. 어. 소재를 바꿔가면서. 세 개의 알파벳 SKC와 세 개의 숫자 578을 이용하여 총 6자리의 사무실 금고 비밀번호를 정하려고 한다. 앞자리 3개는 알파벳으로 만들어야 하며 같은 숫자를 중복하여 사용해도 되지만 같은 알파벳이 이웃하지 않아야 하고 뒷부분 3자리는 3개의 숫자를 사용하며 중복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자를 보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죠. 중복하여 사용해도 되는데. 그런데 또 같은 알파벳은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숫자 부분은 하나도 이제 그런 리밋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네. 중복이 허용되니까 막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SKS는 되나 네. SSK는 안 된다. 그쵸, 이런 그쵸, 거죠. 그쵸, 네. 그쵸. 이웃하면 안 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세 개 여기 숫자가 쉬우니까는 숫자 먼저 계산하는 네, 게 맞겠죠? 여기 그렇죠. 333 333. 안 되나요? 27. 근데 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취준생들 아니고 회사원들 아나운서분들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기억이 나세요? 너무 신기해서 333을 기억해내다니. 맞아요. 이 연합뉴스가 눈 땡땡 같은 곳에서 반복 학습을 통한 주입식 주입식을 하면 이걸 잘할 수 있나요? 많이 보던 거니까 이제. 그렇구나. 진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는 쉬워요. 27. 네. 나중에 곱셈만 잘하면 되고 알파벳에서 뭐 급하면 직접 해보는 게 맞는데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알파벳이 중복이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중복을 허용하면 근데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개 아니면 3개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3개가 중복이 되지 않으면 자, 2개. 2개? 3자리, 3자리. 세 자리. 3, 네. 3, 2 2, 아닌가요? 아유, 3, 어떡해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2. 6이죠. 1이에요? 6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 3 곱하기 2 곱하기 네, 1인가요? 세 자리니까 아. 맨 처음에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네. 하나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2개. 근데 보통 맨 마지막은 남은 거 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1은 안 해도 되죠.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 또는 3 네. 곱하기 2로 6가지가 되는 거고 아. 이 두 알파벳이 같을 경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컨비네이션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는데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보시면 돼요. 이게 화면 가면서 얘가 깨졌네요. 3C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컨비네이션이에요. 네. 자, 세 알파벳이 모두 다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두 개가 지금 바뀌었어요. 네네. 아닌가요? 바뀌었어요. 아, 지금 두 개가 똑같아서 이게 지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화면 보는 게 좀 느려가지고 세 알파벳이 모두 다른 경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3팩토리알 상관없어요. 이거는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6이고요. 두 알파벳이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두 개만. 네. 해서 이거를 그냥 배열을 하면 되니까 6가지. 그래서 66에 30, 요거 두 개 더하면 12. 그럼 10이죠. 12에다가 27을 곱해서 324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맞네요. 되죠. 아니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했는데. 3 곱하기 2 곱하기 2요? 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일단 첫 번째는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네. 두 번째 자리는 같은 S랑 겹치면 안 되니까 네. S를 빼면 2개가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자리도 그 옆에 것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 빼면 2개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했거든요. 맞아요. 방법이 그것도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 이걸 좀 좋아해서 아, 그래요? 이걸 좀 저희가 이상한 건가 봐요. 아니, 우리 뭐 어쨌든 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어쨌든 앞에가 12개, 뒤에가 27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괜히 저희가 그러면 혼란 드린 거 아닌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전 들으면서 어쨌든 이게 아닌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강사인데 네. 제가 평소에는 판서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쓰면서 할 때는 맞아요. 되는데 이거를 읽으려면 아, 맞아요. 이게 못 올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바로 달려가 볼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네. 보면 요거는 올해 건 아니고 재작년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레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각형에 들어가 있는 둘레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사각형 이거 x 이거를 y라고 할 때 x 더하기 y 이거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필요한 숫자만 딱딱딱 골라서 하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처음 보신다면 식을 다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공식 혹시 아세요? 둘레요? 네. 2x 플러스 2y? 자, 근데 네. 둘레가 만약에 10이었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이 문제 회사에 나오는 거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다. 아, 2분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2분의 보통은 X. 이렇게 짝수로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네요. 자, 답을 한번 구해 보셨어요? 어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A 더하기 D는 4, 네. 뭐 그리고 C 더하기 D는 8, B 더하기 E는 7 이런 네.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A, B, C, 네. D, E, F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D, 그래서 하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식을 다 세워놓고 나면 약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자, 일단은 풀이하면 보지 말고 볼게요. A, 이거를 A 더하기 D가 네. 4. 물론 이제 수학적인 식은 이 괄호에 A 더하기 B는 8이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바로 판서를 그러니까 식을 풀이 과정을 쓴다 생각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그냥 바로 본다면 요거 보고 A 더하기 B는 4. 네. 이 위에다가 시험지 위에다 A 더하기 B는 6. B 더하기 2는 6. 그다음에 A 더하기 D, E, F죠. F는 5. 그리고 여기는 7, 여기는 8. 요렇게 해서 일단은 시험지에다 풀어서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요거의 팁은 바로 이거예요. 대각선만 본다. 네, 대각선만 본다.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만 본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네. A하고 F죠. 네. 자, 자료 이거 풀이하면 좀 볼까요? 네, A와 F, F. 더하면 10. 네. 5, C, B와 E를 E를 더하면 더하면 7. 그 다음에 C와 D를 더하면 8. 이거를 쫙 더하면 답. 아, 물론 제가 여기다 식을 써놓긴 했지만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은 답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쉽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여기를 튕기고 여기를 튕겨서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다음에 요것도 튕기고 붙이고 요것도 여기를 딱 튕겨가지고 붙여서 네. 저
이 둘레를 x 더하기 y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거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네요. 시험장에서 만나면 어렵지만 꿀팁 대각선으로 풀기. 네. 이거는 피디님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피디님 저희 한 문제 더 풀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보면요. 아, 이거 뭐 하면 나눠주는 문제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탕을 나눠주는 문제라든지 테이블에 앉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텐트에 사람을 넣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예요. 네. 연회장에 N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한 테이블에 8명씩 앉히면 20명의 자리가 없고요. 하지만 이 N개의 테이블에 7명씩 앉히고 남은 인원을 27개 테이블에 9명씩 앉히면 다 앉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 연회장에 있던 테이블의 개수 N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기를 보니까 막 200 몇 개니까 대입해서 풀 수는 없는 맞아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수학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0명이 지금 남아 있어요. 자리가 서서 이 20명 그룹이 있는 상황에서 8명 앉혔다가 7명씩 앉혔죠. 네. 그러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한 사람씩 다 걷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오세요 이러면 N명이 나오죠. 네. 그렇죠. 지금 처음 시작은 N 더하기 20명으로 시작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7명씩 앉히고 네. 필요 없고 남은 인원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N 더하기 20명을 27개의 테이블에 9명씩 앉히면 몇 명 앉아야 될까요? 27 곱하기 9로 계산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243명.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N N 더하기 20. 20명이었으니까 223. N이 테이블 개수니까 여기다 20을 빼면 그냥 223 계산을 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만 막상 시험장 닥치면 풀이법을 모르고 가면 방정식을 한참 맞아요. 배우다가 이 문제를 맞아요.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요? 시간이 흘러요. 맞아요. 20번은 못 푸는 거예요. 네. 한 12번 풀다가 그만하세요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셔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네. 지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기회를 더 얻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지금 상반기 문제 포함해서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 일단 수리만 잘 풀어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기출했던 문제를 열심히 준비해 가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랄게요.